서울 신내동에서 익스클래스 학원을 운영하고 계신 이선희 원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스클래스 학원 대표 이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얼굴 나오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저요. 뒷메스 이젠 서술이 답이다. 서술 시대가 왔잖아요. 저는 4년 전부터 이젠 교육에서 이젠 교재를 쓰면서 아이들한테 서술 중점인 학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서술을 강조하긴 했었으나 그런 교재가 없었어요. 100% 서술비를 찾았으나 그런 교재가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어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드디어 이제 교재를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목차는 이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이 정도의 양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거 학원에 게시하세요. 아주 좋아요. 어머님들이 완전 믿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장이 어필이 돼야 선생님들도 어필이 되십니다. 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시면 선생님들도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학원의 값어치, 학원의 얼굴은 원장이다. 이런 걸 자꾸 내세워 주시고, 저희 학원 가면 제 표창장, 자격증 이런 쫙 있어요. 저희 학원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작년부터 실시한 건 저희 선생님들 자격증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교육을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들도 같이 가셔가지고 저도 따지만 저희 선생님들까지 자격증을 딸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학원은 2004년 5월 3일 수학전문 익스클래스 교습소로 개원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이제 교습소로 시작을 했고 그 전에 강사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바닥부터 여기까지 모든 거 안 한 거 없이 전부 다 밟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려고 찾아다녀요. 제가 어디 교육 있어? 달려가고, 어디 세미나 있어? 가고, 뭐 들을 수 있대? 자격증 딸 수 있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교습소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2011년 수학전문 익스클래스 학원을 확장 이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4년 8월 이젠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 번의 전환기를 맞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젠교육 시스템 만난 거. 그 전까지 제가 너무 힘들게 애들 교육을 했거든요. 특히 시험 기간. 서술 대비시켜야 되는데 아이들 맨날 그렇잖아요. 교재랑 오답 노트랑 서술 노트랑 개념 노트랑 다 따로따로 놓고 보잖아요. 숙제 했니? 놓고 왔어요. 집으로 보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엄마는 나중에 화내세요. 애들 못 챙긴 건데 자기 자신한테 화나고 자기 자식한테 화내서 학원에 막 뭐라 해. 그런 것들 다 챙겨가면서 제가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재를 이제 만난 건데, 교재를 만난 이제 계기도 있어요. 그 계기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만나서 이제 확장을 하고 지금 학원 2개를 운영하고 이제 이렇게 성장 발전해 온 거죠. 성장 발전해 오면서 순간순간 정말 너무 피땀 눈물을 많이 흘렸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큰 건 없어요. 아이들도 성적을 10점, 20점, 30점, 60점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려줘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는 성적 상승은 퇴원이에요. 학원에 뼈를 묻어줘야 돼요. 학원에 뼈를 묻어주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피땀 눈물을 흘리게 해줘야 돼요. 그런 교재 딱이죠. 이젠교육이.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런 프랜차이즈 글을 썼습니다. 디딤돌 다 써보셨죠?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딤돌, 왕수학, 메릭스, 해법수학을 쓰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메릭스, 해법수학을 쓰고 있었어요. 이게 월교재예요. 그 전에 학기교재였었고, 중등부 마찬가지 이런 학교용 교재 쓰고 있었고, 지금도 학교용 교재 쓰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루하죠, 학교용 교재. 아이들이 학기 내내 마음을 안 먹어요. 맨날 마음을 먹고 갔지만 절대 맘 먹지 않아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마음까지 먹으면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 열심히 살고 싶진 않은 거야, 이게. 그 공부의 열심히보다 게임에 열중하고 싶은 거지. 아이들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돌려줘야 돼. 그 돌려주는 방법이 다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그 노하우를 배워가실 거예요. 좋으시면 못 들으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예. 태도 너무 좋으신데요? 제가 오늘
제 노하우의 한 3분의 1 정도만 꺼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태도 이렇게 좋으시면 다 꺼낼 수 있잖아. 어떡하지? 한번 해볼게요. 네. 했을 때 저희 이제 제가 아파트 상가에서 이제 학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법 수학이 들어와요. 제가 마지막에 뭘 쓰고 있었다고 교재를? 메릭스 해법 수학. 근데 해법 수학이 들어와요. 근데 규모는 제가 훨씬 더 크죠. 3배. 이는 상가 하나, 난 뭐 3개, 4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머님들은 이 해법 수학이라는 걸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봤어. 방송에서 그 홍보를 너무 많이 본 거지. 익스 클래스보다는 너무 친근해. 그리고 저희 학원에 왔을 때는 상담을 이틀, 3일 동안 와서 해요. 그리고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서는 봤던 게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그냥 가서 상담 한 번에 등록을 하고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거야. 내가 이겨야 되는데 전 지구는 못 살아요. 전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막 학부모님이 저를 지나쳐서 여기로 딱 들어간 순간 뒷골이 이 당해보신 분만 알아요. 이거는 안 당해보신 분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가 이생교를 만났을 때인 거죠. 근데 그런 계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계기를 만나면 버리고 못 만나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찾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기회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해서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생교육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교재를 딱 봤는데, 제가 만들어 쓰던 교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좀 보자마자 그냥 딱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전체를 다 갈아엎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통 망했어요. 선생님들이 새로운 교재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냥 갖다 주면 쓸 줄 알았던 거지. 저의 배려의 부족? 원장이 처음이니까. 누구나 다 원장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 원장을 하던 제가 저의 실수로 선생님들이 너무 고난의 1년을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1년을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고등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딱 지켜봤더니 안 되는 거야. 내려와서 중등부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2년이 흐른 후 뭘로 바뀌었어요? 나갔어요. 또 박수 나와야 돼요. 인생교육이 해법수학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층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를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런 식으로 학원을 꾸며놓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법수학도 이긴 이생교육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름을 빈메스로 바꿨어요.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책 앞에 빙산의 일각 나와 있죠. 저 상담할 때 그거 써요. 교재 앞에 그냥 갖다 놓고, 어머님들께 어머니 성적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고 설명을 해요. 따로 설명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 테스트지 하나, 교재 하나. 딱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빈메스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빈메스는요, 초등부 교재 사용 사례부터 볼 건데요. 아까 승미 원장님이 이제 글로 말씀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승미 원장님께서 개념 쓰기 해야 된다, 생각노트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으로 표현해드리면 개념 쓰기로 개념 정복을 해보자. 이제 무슨 뜻이냐면 개념 정보 파트가 있고 핵심 유형이 있고 핵심 완성이 있고 이렇게 난이도가 따여 있잖아요. 왜 이렇게 버벅거릴까요? 박수가 안 나서 그런 걸까요? 네, 난이도별로 되어 있는 거에서 첫 번째 개념 정복으로 개념 쓰기 옆에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선생님 설명을 딱 들었어. 듣고 아이들이 문제를 바로 풀잖아요, 보통. 그러면 선생님 설명을 듣는 아이들 뇌파는 TV를 보는 뇌파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흘려 듣는 거야. 그냥 흘려 듣는 순간 아이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만 풀게 해요. 그러니까 서술이 안 나와요. 왜? 서술은 다 개념에 들어가 있거든. 근데 개념을 그냥 흘려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흘려 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서술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머릿속에 서술이 쭉 지나가. 그리고 답만 딱 나와. 이런 애들 있죠. 책을 바라보고 있어요. 감상해. 문제 막 감상하다가 답만 딱딱딱딱 써요. 그런 애들 식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 아이들까지 식을 쓰게 하는 방법이 개념 쓰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의무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 개념 쓰기를 해오던가 아니면 그날 수업을 끝내고 나서 집에 가서 숙제로 이 개념 쓰기를 하던가 이거는 의무, 자동 숙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념 정복은 이런 식으로 개념 쓰기로 잡는다. 두 번째 핵심 유형 파트는요. 핵심 유형 파트는 이런 식으로 개념의 틀을 잡고요. 보이시나요? 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념 정복에서 여기 보시면 개념 쓰기를 하고 빈칸 메꾸기들이 있어요. 빈칸 메꾸기. 이 빈칸 메꾸기가 서술 틀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대충 푸는 학원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도 계시고 절대 안 되세요. 개념 쓰기를 했어. 그러면 이 네모 메꾸는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들은 서술 틀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없어요. 네모가 없어요. 이럴 때 여기서 푸는 거와 똑같이 여기서 풀어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맞았네 잘했네가 아니라 너 다음 페이지에서 이걸 너 스스로 네모칸 없는데도 네 스스로 이 중간 과정을 꼭 써야 해. 중간 과정을 쓰기 위해서 100% 서술문제 쓰고 있는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에 물을 줘보세요. 물이 다 빠져나온 것 같지만 콩나물은 커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무수한 잔소리 속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뭘 하나를 꽂혀. 그 잔소리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입을 쉬시면 안 돼요. 계속 옆에서 문제 풀고 있으면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개념을 왜 써야 되는지, 서술을 왜 써야 되는지, 이 페이지가 왜 중요한지, 이거 쓸 때 뭘 해야 되는지,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간 순간 얘네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념 쓰기 왜 해야 되고, 서술 왜 써야 되고, 이거를 애들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그 순간 선생님과 원장님은 편하신 거예요. 신입생 교육 얘네들이 다 해요. 선생님 얼마나 편해. 6개월만 고생하면 돼. 6개월만. 그러면 아이들은 전부 다 스스로 하는 애가 돼 있어요. 그게 이런 이 뒷메스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개념 정복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 노트는 오답 노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교재 보시면 오답 노트 따로 있어요. 개념 노트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자 오답했는지 가져와봐. 어머 안 가져왔어요. 아이들 항상 깜빡했어요. 그 집에 돌려 보낸다 이런 순간 죄송한데 저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에 먼 아이들은 그것도 안 통해요. 버스 타고 왔는데 어떻게 또 버스를 타고 돌려 보냅니까? 못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한 책에 넣을 수 있는 뒷메스가 장점인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X 보이시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X 표시들 많으세요. 이게 뭘까요? 맞추시는 선물 있으세요? 누구세요? 누구? 두 번 얘기하시는 분. 어머, 뒤에 과자 많으세요. 2개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한 번 틀렸어? 또 풀어요. 또 틀렸네? 또 풀어요. 또 틀렸네? 또 풀어요. 저는 지우개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뭐하러 지우개 써? 지우개 왜 써요? 틀렸으면 계속 틀렸어? 근데 맞았어? 그때 동그라미 여기 리뷰 한 번 더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점 방식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계속 다시 풀 수 있어요. 어차피 아이들은 틀린 문제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틀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맞을 때까지 풀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 뭐 5문제가 있어? 5문제 다 못 풀어도 괜찮다. 그 중에 3문제만이라도 정확히 풀어라. 그러면 네 실력 올라간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책을 다 완성을 해야 월말에 파티를 하기 때문에 안 풀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3문제 풀든 2문제 풀든 정확히 서술을 통해서 맞을 때까지 풀 수 있는 거. 그런 교재인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핵심 유형 문제로 유사한 문제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밴드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고3이에요. 고3이거든요. 수행평가로 문제를 만들고 푸는 것인데 확통 문제 풀어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피드백 또는 풀이도 같이 적어주세요 하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 도움이라는 밴드에 들어와서요. 물어봐요, 이런 것들을. 근데 보시면 문제를 만들고 푸는 거예요. 뭐예요? 유사한 문제 만들고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 유사 문제 만들어 봐. 그 문제를 끝까지 읽게 될 거고 그 문제가 왜 나왔는지 개념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고3이 되어도 이런 수행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미리 잡아준다라고 상담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초중 때 고등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요. 초등학교 때 준비해서 중등부 올라가는 거고요. 중학교 때 준비해서 고등부를 하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은 미리 준비해서 그 학년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 학년이 됐다고 해서 그 학년 아이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중1들 보세요. 중1 같아 보입니까? 사람 같아 보이지 않죠? 욕하고 있네요. 자, 중1들 아직도 어린애들이에요. 중1까지 초등학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이 없다 보니 역치의 경험이 없어. 역치의 경험이 없다 보니 얘네들이 어려움을 몰라. 인생 힘든 걸 몰라요. 세상 힘든 걸 모르고. 그래서 중2가 되는 순간 시험을 통해서 얘네들이 역치를 경험해요.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인생을 깨달아. 아, 세상 힘들구나. 그냥 되는 게 없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요. 그래서 중1까지는 초등부라 생각하시고 파티도 좀 해주시고 즐겁게 좀 해주시고 우리 애기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1까지 잡는 방법. 근데 예뻐만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또 잡혀있지 않아요. 왜? 학년은 중1이거든. 자기는 다 컸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제 계속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잘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핵심 완성은 이렇게 사고력 확장 부분으로 해서 말씀드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력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덤리스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고력 문제집을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원평가 AB로 10분 테스트 실시하고 있고요. 10분 테스트 실시할 때에도 서술 꼭 써주셔야 되고요. 100점 평가로 학교 단원평가 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교 단원평가 대비 100점 평가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문제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 개념 정복에서 개념 쓰기 했던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게 나타나요. 그 개념 쓰기를 열심히 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100점 평가에서 100점 맞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계시거든요. 근데 이 교재를 써보신 선생님들은 다른 교재 이제는 말씀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수학 일기 쓰기로 수행평가도 대비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수시로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랬을 때 뭐 수학 일기 쓰는 거, 수학 신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챙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노트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학 일기 한번 써봐라. 글을 자꾸 쓰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학생이 집에서 그냥 만들었대요. 수학 신문을. 그러니까 이 교재가 너무 좋대요, 그 아이는. 뒷메스 교재를 받으면서 자기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지. 그 친구들한테 어느 순간 설명을 하고 있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선생님이 불러다가 야, 얘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야.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서 빠져버린 거예요, 수학에. 그래서 수학신문을 집에서 만들어 오고 막 비율 그래프란 뭐 하면서 쭉 본인이 다 한 거예요, 이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쓰는 습관을 계속 길러줬더니 이 아이가 쓰는 거에 대해서 겁이 없어요. 그냥 종이가 있으면 그냥 써요. 이거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노트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습관 잡기 최고인 거죠. 자, 지금부터 중등부 교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등부 교재는 개념 쓰기로 개념 정보 똑같죠. 초등부에 이어서 중등부까지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대로 패턴을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다른 데 이게 없거든요. 이런 문제집이 없잖아요. 일반 시중 교재는 따다다닥 붙어있고 서술 쓸 수도 없고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거 쓰면서 다른 교재도 한번 던져준 적이 있었거든요. 블랙라벨 풀고 싶어 해가지고 풀어봐.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맞춤수학 다시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등부도 초등부와 쭉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익숙해진 아이들은 다른 학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초등학교 들어오면 중3까지는 쭉 가는 거예요. 몇 년인지 아시죠? 쭉 다녀요. 몇 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패턴을 비슷하게 가주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등부 때 개념 쓰기로 개념 정복을 했어. 중학교 올라와서도 이건 지키자. 개념이 중요하니까. 수학은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핵심 유형으로 서술 잡아주는 거 초등부 때랑 똑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올라온 학생들은요, 이걸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쭉 했었던 거니까 쭉 해요. 그리고 훨씬 더 디테일해져요, 아이들이. 핵심 완성으로 응용 문제 잡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주는 거죠. 쌤 B 정도. 그리고 생각 노트 당연히 오답 노트를 활용하고 있고요. 중등부 때는 초등부 때보다 좀 익숙해졌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틀린 거 여기다 고쳤어. 그리고 여기다 한 번 더 풀어보게 해요. 그게 아이디어이에요. 그래서 리뷰를 여기다 했다는 표시로 별을 한 번 더 해주는 거죠. 이건 스스로 해요. 그래서 틀렸던 건 항상 또 틀리기 때문에 중등부도.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꼭 체크를 해줘라.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교재를 마무리 짓자. 단어평가는 A파트, B파트를 가지고 복습시켜주고 있고요. 100점 평가로 아이들 학교에서 형성평가 보자. 단어평가 난이도가 1, 2, 3, 4, 5까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역은 4까지 풀려야 되고요. 어느 지역은 3까지 풀리시면 되고요. 어느 지역은 5까지 풀리셔야 돼요. 그 5까지 풀리는 지역은 거의 뭐 강남 대치동 수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평균 잡아보면 3 정도까지만 시켜도 형성평가에서 웬만한 아이들 정말 80점 다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100점 평가로 형성평가 준비하고 있고요. 마인드맵 그리기 굉장히 중요하죠. 마인드맵 그리기로 해서 아이들 단원에서 흐름 잡는 거. 초등학교 때 좀 선행을 빨리 했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켜요. 마인드맵 그리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중학교로 올라오는 순간 아이들은 마인드맵을 자연스럽게 그려요.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 수학의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진도 설정 사례로 제가 2018년 5월부터 19년 1월까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진도를 설정을 했고 또 어떻게 반복을 시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 5월부터 해서 1월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8은 2학년이잖아요. 2학년 1학기 3단원에 2단원인 거예요. 이제 노란색 부분 보이시고 보라색 부분 보이시고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그러면 색깔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습 많죠? 전 복습 위주로 가요. 보통의 80% 아이들은 복습 위주로 가요. 현행은. 근데 현행만 갈 수 없어서 선행까지 가긴 하는데 선행은 개념으로만 가요.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항상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문제만 풀어서 선행했던 아이들의 단점 뭐냐 하면 그 당시엔 풀어. 공식을 외워서. 그런데 한 달 후, 2달 후 다시 테스트 보면 하나도 모르겠대요. 선행을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대로 된 선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선행할 때는 개념 위주로만 가고요. 현행을 할 때에는 난이도 위주로 해가지고 복습 위주로 가요. 난이도 높여가면서 높여가는 난이도에 맞춰서 복습 위주로 가는 거죠. A형, B형이 있잖아요. 숫자만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애들은 숫자만 달라도 다른 건 줄 알아요. 중등부 특히 그래요. 생각을 안 해. 요즘 애들 생각 없어요. 그냥 재밌고 재미없고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독서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휘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냥 욕만 써요. 욕으로 다 해결해야 돼. 그죠? 시옷 비읍으로 감정 표현이 다 돼. 시옷 비읍? 시옷 비읍, 시옷 비읍, 시옷 비읍. 끝났어. 저 이런 애들 보면서 저희 학원은 욕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욕을 쓰고 있다가 저희 학원에 딱 오면은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 그냥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말을 안 하고 있어, 학원에 오면. 욕 나오면 태연이거든. 저 이렇게 데스크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복도에서 애들이 뭐 욕을 하면서 막 지나가면 누구야! 딱 나가요. 멋있게 나가야 돼 그때 누구야! 이러면 안 돼요. 안 먹혀. 누구야! 딱 나가서 너야? 와. 어때? 나갈래? 고칠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고쳐야죠. 나갈 수는 없거든. 왜? 내가 주는 게 너무 많아. 생각해보면 제가 받는 게 너무 많거든. 간식에 뭐 파티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렇게 줄 학원도 없어 주변에. 그러니까 나갈 수는 없어. 그 친구들 다 있어 여기. 나가면 또 혼자 놀아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고치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야 학원의 위상이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강조해요. 명품 학원의 명품 학생이다. 근데 명품 학원은 명품 학생이 만든다. 이 박수 막 쳐주시네요. 그래서 너희는 명품 학원의 명품 학생이기 때문에 태도, 행동, 언어 잘해야 된다. 너희가 내 얼굴이야. 학원의 얼굴이고. 너희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잘못하는 순간 익스 클래스들 왜 그래? 이런 말 듣는다.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가르치듯 이렇게 바르게 말이 인격이므로 인격 있게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수업 중에 뭐 이렇게 욕을 하는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바르게, 멋있게. 날 봐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이들은, 잘 따라와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신감? 내가 이 학원에서 나 괜찮아. 나 괜찮은 사람이고 이 학원 괜찮은데 네가 행동 그렇게 하면 우리 학원 위상 떨어지니까 네가 행동 잘하자. 내가 도와줄게. 뭐가 힘드니? 고쳐줄게. 앞에서 눈 크게 뜨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 고쳐요. 또 그런 학원이 없어. 그렇게 막 말하는 학원이 없거든요. 욕을 하든가 안 하든가 그냥 내버려두는 학원 되게 많아요. 힘드니까. 그것도 이해가. 아니 10명 중에 10명이 다 욕하고 있는데 언제 뭘 잡아요. 못할 수 있거든. 근데 전 또 해요. 못 보겠어서. 그런 아이들이 또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저희 학원 아이들이라도 안 해야지. 그러면 저희 학원 아이들 나가서 전파를 해. 그럼 그 지역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지역이 잘 되면 전파가 돼서 전국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전국에 나가서 전파하셔야 돼요. 이런 좋은 글자가 있는데 왜 안 쓰고 있냐? 전국에 전파하셔야 돼요. 센처럼. 그러니까 딥매스를 센처럼 만들면 그 중에 우리 선자만 울잖아. 선자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그 주변에 막 소개하셔야 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무슨 얘기가 이렇게 너무 빠졌을까요? 일단 반복. 일단 반복을 위주로 해서 아이들에게 현행은 집중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험 보잖아요.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성적이 안 나와도 얘네들은 우리 학원한테 말을 못해. 왜? 저희는 교재를 안 버리고 두거든요. 이만큼 반복했다는 게 교재에 다 적혀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교재 진도 다 나와 있어요. 교재 앞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 이만큼 복습했다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초록색이죠? 보라색 막 보이시죠? 막 보이시죠? 이렇게 복습을 많이. 그래서 지금 몇 월이죠? 7월이죠? 7월 한번 가볼까요? 7월 방학이잖아요. 방학에 2학기 거, 7월에는 이제 다음 학기 거 예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학기 예습만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리고 8월 다음 학기 예습과 함께 그 다음 학기 거,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그러면 9월달 들어가서 이제 복습이 시작되는 거죠. 복습은 시험 대비용으로 만드시면 돼요. 중등부 책 만들기도 쉬워요. 왜?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전범위 어쨌든 전범위 끝내줘야 돼. 그런 학원이 지금 또 드물어요. 방학 동안에 전범위 끝내주는 학원이 좀 드물기 때문에 전범위를 다 끝내주시고 학기 중 들어와서는 학교 진도에 맞춰서 시험대로 짜주시면 돼요. 시험대로 짜주시고 그 다음 학기 예습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념 정복으로. 그래서 이렇게 10월달도 복습 위주로 다음 학기 이제 예습할 때에는 개념 정복으로 이렇게 짜주시면 아이들이 현행과 그 다음 학기 예습을 같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괜찮나요? 설명이 좀 귀에 들어오시나요? 예.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요. 초등부 수학별 진도 설정 예시를 한번 부어드릴게요. 저희가 초등부는 50분씩 주 5일 수업이 있고 진도는 현행 중점이고요. 공통진도로 해서 2단원 정도가 나가고요. 전월 보충 진도나 후행 학습을 한 단원씩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습이 부족한 아이들은 연산 POD는 필수로 넣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80분씩 2일 수업은 국제 경시대회반이 저희가 있거든요. 여기는 현행은 심화를 넣고요. 그리고 선행을 1년 내지 2년 정도.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 그래서 뭐 5학년이야? 그럼 중일과 같이 할 수 있게끔.
6학년 때 뭐 중등부를 끝내자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 국제경시대회반, 그러니까 이생교를 만나기 전에 국제경시대회반을 이제 운영할 때 어려웠던 게 뭐냐면 1학기 때 2학기 선행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재를 뭐 한 10권 시켰어. 그러면 그 중에 한동안 안 팔릴 수 있잖아요. 반품 안 해줘요. 그래서 그냥 버렸거든요. 아니면 그 다음 학기에 뒀다 쓰던가. 근데 교재 개폐되면 그 교재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웠어요. 선행시키기가. 5학년인데 중1 거 시키고 뭐 2학기 때 1학기 거 시키고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딘메스 만난 후부터는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는 거죠. 그냥 제 마음대로 시키고 싶은 만큼 넣어요.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니 얼마큼 시키고 싶으세요? 뭐 한 3년치 선행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걸 수 있어. 뭐가 부족해요? 상담하면 5학년인데 4학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4학년 것 중에서도 3단원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학년 1단원에 4학년 3단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전에 어땠을까요? 복사하기가 쉴 틈이 없어. 저도 그냥 안 되는 거는 그냥 못 보거든요. 되게 만들어야 돼. 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사기 돌려서 책 만들어서 해줘야 돼, 보충을. 근데 이제 복사기가 좀 덜 고장나요. 저희 학원 복사기가 혹사당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좀 덜 고장나면서 선생님들도 미리미리 진도만 짜주시면 복사기를 돌릴 일이 없으니까 교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진도 어떻게 짜요? 뭐 되게 힘들고 막 이런데 한 3개월, 6개월 지난 후부터는 선생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프린터기를 안 돌리고 있고 복사기를 안 돌리고 있고 짜집기를 안 하고 있거든. 그냥 넣어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까지도 지금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리고 60분씩 5일반도 있고요. 1일반, 180분씩 3일반, 특목 자사 대비반이고요. 현행,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선행이란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행,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행이 1교시, 그날 하루 와서 현행이 1교시면 다음 학기가 2교시, 다다음 학기가 3교시. 그래서 3시간씩 3번 듣는 학생들. 이런 아이들은 특목 자사 대비반으로 해서 현행은 심화를 빼고요.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는 개념 정복을 가지고 계속 개념 확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개념으로 사고의 폭이 확장되지 않는 이상 자기 학년 심화를 들어가 봤자 진짜 예실력으로 못 푼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1000명 중에 1명은 혼자 풀겠죠. 5학년 것만 알려줘도 중학교 1학년 심화 문제 푸는 애들 있어요. 근데 그래도 1000명 중에 1명, 우리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 해당사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보편적인 아이들까지도 그런 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개념적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자기 학년과에서 깊게 들어가는 T자형 인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이 우리 아이들을 사고의 폭도 넓고 자기 학년과도 심화로 탈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아이를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선행 이제 더 시킬 때에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백지 개념 테스트를 보고 완전히 그걸 외우게 만들어요. 개념을. 그렇게 해서 한 2년, 3년 시켰던 아이가 중1인데 고1 가고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고1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 달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거, 1학년 2학기 거 끝내고 모의고사 풀렸는데 2등급 나왔어요. 중등부가 개념밖에 안 했어요. 자기 학년 거 심화만 풀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보통 문제를 많이 풀려 하시거든요. 문제를 5문제 푸는 것보다 다음 학기에서 할 때에는 개념을 얼만큼 얘가 사고력을 있게 습득하고 있느냐, 얼만큼 흐름을 깨뚫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식을 암기시키는 것보다요, 그 공식 유도 과정. 어떤 선생님 보시면 선행할 때든 현행을 할 때든 공식을 그렇게 암기를 시키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10문제 푸는 것보다는 유도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3문제만 풀어봐도 그것이 자동으로 암기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시기에 가장 적합한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교재를 일반 교재처럼 쓰는 순간 이 교재의 특징은 죽어요. 그래서 이 교재 특징을 잘 알고 그 특징을 잘 활용만 하셔도 그 지역의 일타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가 되셔야죠. 완벽히 오늘 배우신 거를 갖고 가신다면 분명 전 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보면서 아이들을 보고 느낀 거고요. 그래서 중요 유형 학습은 정규 수업 때, 오답 유형 무한 반복은 과제물로. 이 과제물이 뭐냐면 오답 유형 맞출 때까지 무한 반복 시킨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동일 문제가 아닌 동일 유형 유사 문제, POD. 그러니까 양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그런 아이들은 POD를 뽑아서 계속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숫자가 바뀌어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POD 풀리는 거 굉장히 좋아요.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답과 풀을 외워서 푸는 수준이 아닌 개념과 유형의 명확한 이해를 요구해야 된다. 아이들한테 생각을 하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게 왜 이러니라고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교재이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학습 후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맞벌이잖아요.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때가 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줘서 빈 강의실 있잖아요. 거기서 숙제를 하고 와요. 그럴 때 쉬는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봐주시면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게임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학원에 있으면 게임 못 하잖아요. 설마 강의실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한마디 해주시겠지. 그럼 그 시간 동안 그래도 몇 문제 더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원에 좀 남겨서 공부를 시키고 그 시간 안에 저는 한 30분 정도 잡아가지고 매일 데일리 테스트, 매주 위클리 테스트, 한 달에 한 번씩 먼슬리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그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 상담을 좀 해주는 거죠. 너 오늘 배운 거, 데일리 테스트 오늘이잖아요. 오늘 배운 거 개념 숙지가 이 정도네. 80%인데 어떻게 할까? 좀 더 외우고 갈까? 자기주도 학습실 가가지고 공부 좀 해보자. 이렇게 상담에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같은 단원을 난이도별로 무한 반복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개념 정보, 핵심 유형, 실전 유형, 핵심 와서 전부 다 AB가 있어요. 그래서 그 AB 부분들을 완벽히 복습만 잘 시켜도 100점 평가 봤었을 때 성적은 괜찮게 나오고요. 100점 평가에서 1회부터 5회까지만 시켜주면 블랙레벨 정도까지 다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난이도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원장님들 계신데요. 한번 아이들을 풀려보세요. 100점 평가로. 그럼 1회부터 5회까지 쭉 아이들을 풀려보다 보면 1회에서 막힌 애가 있고요. 2회에서 막힌 애가 있고 3회에서 막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막히는 난이도를 보시고 책을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1회에서 막혔어? 그 아이는 개념 정보의 개념 쓰기를 무조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념이 잡히지 않는 거야. 그냥 무조건 문제 읽고 답 쓰고 문제 읽고 답 쓰고 문제 읽고 답 쓰고 이랬던 아이들은 1회도 통과 못해요. 근데 개념 쓰기는 좀 됐는데 문제 적용이 안 되는 아이들이 2회에서 막혀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난이도 구성을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시험을 보면 이 분석지를 만들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 분석지로 끝나거든요. 이 분석지로 끝나요. 근데 저는 이 교재 가지고 이렇게 분석지를 만들었어요. 학교 시험 문제고요. 맞춤 수학이에요. 학교 시험 문제고요. 우리가 쓰는 책의 문제를 찾아서 유사 문제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걸 누가 할까요? 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해요. 자기 책보. 시험 대비했었을 때 책 만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책에서 시험 문제와 유사했던 문제들 찾아봐. 그럼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모두 다 이 책에 대한 믿음은 시험 때마다 생겨. 그럼 아이들은 생각해요. 아, 내가 평상시에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평상시에 했던 거에서 다 나왔구나. 근데 아시잖아요. 수학 문제 거기서 다 했어요. 모든 난이도가 다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아요. 마음껏 시키세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어? 그러면 시험지 갖고 오라 하셔가지고 스캔 뜨세요. 떠가지고 문제를 쫙 해놔. 그리고 아이들한테 찾으라 하세요. 책 갖고 와, 찾아봐. 너가 공부했던 책에서 찾아봐. 다 있어. 그럼 여기만 달면 끝나. 그냥 다니고만 있어. 공부는 내가 시켜줄게. 그럼 아이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내가 시켜줄게 이러면 자기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뭘로 안 해도 되겠어요? 안 되겠죠. 본인이 하겠죠. 근데 이거 할 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거봐, 내가 책 다 만들어주잖아. 내가 해준 거 다 나왔잖아. 너만 노력하면 돼. 너가 와 있어, 여기. 이런 거 누가 주겠어?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잖아요. 빅매스가 또 있나요?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다 있으니까 너는 여기만 다니면 돼. 그래서 저희는 중2, 중3 퇴원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3, 4개월에 한, 2명 이사 가서. 요 정도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안 나가? 너는 왜 안 나가니? 왜 계속 다니니?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얘기가 불안해요. 그리고 책 일반 시중 서적 이제 푼 애들 보잖아요, 옆에서. 학교 가서 다른 책 푼 애들 보면 답답하대요. 그리고 서술도 안 썼는데 답만 쓴 애들 보면은 한심하대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한 거야. 선생님이 시험 그 문제 풀 때마다 야 어떻게 답만 쓰니? 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걸 애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거는 서술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해서 답을 쓴 거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백인 거지. 그러니까 애들 학교 가가지고 어머 어떻게 서술이 없어? 말이 그냥 나오는 거야 애들 입에서. 그걸 봐 학교 선생님 어떨까요? 감동받겠지. 학교 선생님도 서술을 통해서 답을 써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애들이 답만 쓰고 있으니 어쩌겠어. 20명 그러고 있는데 다 지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와서 왜 서술 없이 답을 써? 서술 써봐. 이렇게 해주고 있어. 얼마나 이쁠까요? 학교 가서 우리하고 모르는 선생님이 거의 없으세요. 서술 잘 시키고 있다.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한번 맞춰보세요. 직접 시험이 끝났어? 맞춰보시면 거의 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2학년 2학기 달문 보시면 또 아니면 그 다른 도형 삼각형 사각형 보시면 증명 문제들 있잖아요. 똑같이 나와요. 여기도 방향만 바뀐 거 아닌가요? 이 방향이 이렇게 돌리게 된 거 아닌가요? 그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애들이 막 헐 이랬어요. 다른 문제인 줄 알았대요. 애들은 그래요. 이제는 이해가.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 아니 왜 돌리기를 안 하니? 생각했더니 3학년 때 학원 안 다녔네. 3학년 때 돌리기 주식기 있잖아요. 귀찮아서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똑같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옆에서 얘기해 주신 거죠. 돌려봐. 초3 때 놀았구나. 초3 때 넌 나를 만났었어요. 너무 늦게 만났지? 그러면 동생을 보내줘요. 이런 게 상담 노하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선생님들도 확신을 가지고 책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꼭 책을 끝내야 돼요. 안 끝내면 월말고사도 못 보고요. 월말고사 뭐 보게 해줄 수는 있겠죠. 시험이니까. 근데 파티를 못해요 저희가.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끝내고 난 다음에 꼭 월말고사를 보게 하고 그 월말고사로 이렇게 시상식도 같이 해줘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월말고사 시상식이에요. 의전팀이에요. 의전팀. 시상식에 의전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엔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다른 시상식 딱 가보니까 의전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의전팀 할 사람 이런 2명이 나와요. 서로 경쟁해요. 서로 의전팀 하겠다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의전팀 뽑아가지고 여기 옆에다 놔요. 이 아이는 굉장히 즐거워 있죠. 장학증서 들고 있고 장학금 들고 있고 저는 이제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상식을 아이들한테 치러주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또 찍어가지고 밴드에 올려요. 어머님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밴드에다 이걸 올려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사진 찍는 거 싫어했었는데 계속 한 2, 3년 계속 찍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는 안 찍으면 이상해. 그런 거 있잖아요. 먹을 거 이렇게 줬어. 한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어떤 날에 깜빡한 거야. 먹을 거 줬어. 애들이 안 먹고 있어. 왜 안 먹어? 사진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기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습관만 들이면 아이들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공부하는 환경에서 그 공부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대로만 묻혀져 있으면 공부하는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밖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 환경이 다 게임이야. 그럼 게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만이라도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아이들은 제대로 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상자 발표하고 그리고 토론 발표의 날이 하루가 있어요. 이게 이제 4월역 문제도 들어가 있잖아요. 빅매스에.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 가지고 토론 발표의 날을 가져서 토론시키고 그 문제 가지고 발표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는, 토론을 시키는 모습, 발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머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1년에 4번 유해 경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해 중앙교육에서 주관하는 시험인데 그 유해 중앙교육 그 최고의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 다니시는 학원 원장님들만 요 경시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년에 4번씩 시험을 보는데 이름이 뭐예요? 자체 중간고사예요. 누구 때 만들었을까요? 중1 때. 중1이 학교에 시험이 없으니까 학원을 안 간대요. 왜? 공부를 왜 하니에요? 시험도 없는데 공부를 왜 하니? 그러니까 저는 그 풀코스가 잘못됐다 생각하는 거죠.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시험은 나의 역량을 검사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는 건 아닌 거죠. 인생을 왜 시험에 걸어?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1년에 4번 자체 중간고사, 자체 기말고사, 자체 중간고사, 자체 기말고사를 계속 치르면서 1년 4번간 매번 얘기를 해요. 이 시험은 너의 역량을 검사하는 거다. 너희가 중학교 2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볼 거다. 학교에서 중1은 학교에서 안 봐주니 내가 봐주겠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1 때 중2를 준비하자. 어차피 정해진 미래다. 정해진 미래는 준비하면 된다. 2학년 1학기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우리 다 같이 100점 맞아보자. 왜? 준비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1년 내내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없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겠다는 이 논리는 아이들한테 안 먹히는 거죠. 이렇게 공부시킨 아이들. 그럼 중1 때 이렇게 준비한 아이들 어떨까요? 제대로 된 교재에, 시험에 이렇게 준비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험 환경 속에서 커온 아이들은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떨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환경에 놓이지 않았던 아이들, 오연말 카드 한 번도 안 써봤던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첫 중간고사 다 폭망이에요. 첫 번째 폭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애들이 무프를 낼지는 진짜 몰랐던 거예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은 어느 학원 가도 잘한다는 거 아시죠? 중요한 건 우리가 타겟은 뭐예요? 그 밑에 애들, 상위 10% 말고 그 밑에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잘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잖아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잘 길러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이 내 역량을 키워야 되는구나, 이 마인드를 갖게끔 키워야 되거든. 그랬을 때 중1 때 이런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의 마인드를 키우면 중학교 2학년 문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선 진출자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애들한테 엄청 많이 해요. 정신교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 경시 대회를 나가게 해요. 1년에 2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2번 경시 대회를 치르면서 이렇게 국제 무대에 세우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면 아이들은 다르죠. 생각하는 게. 시험 때문에 시험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하니까 학원 안 다녀야 돼.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시험 때문에 공부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배너 홍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밴드, 뭐 SNS는 다 활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있어야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야 세 번째가 있겠죠. 첫 번째 실패가 있어야 두 번째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 실패가 있어야 세 번째도 생깁니다. 해보지 않은 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시도해요. 여러분도 지금 시도의 첫 번째잖아요. 이 첫 번째를 그냥 나 이거 해서 안 되네? 한두 개 해봤더니 안 돼. 6개월 했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왜 안 되지를 생각하셔야죠. 그냥 한번 이렇게 뚝 바라보고 안 되네? 다른 데 찾아보고 이런다고 결과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원장님 학원에 100% 맞춰올 수 있는 프랜차이즈는 없습니다. CP도 없고요. 내가 내 색깔 찾아서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제대로 가져올 거냐지. 제가 학원만 하다가 전문 강사 아니거든요. 그냥 학원만 하다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된 교재인데, 진짜 이걸 제대로만 쓰면 아이들 역량 강화에 최고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홍보가. 그래서 제가, 이거 알려야겠다. 의무가? 이런 거? 저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재 찾으셨고요. 아이들한테 정말 큰 도움될 교재니까 오늘 배우신 거 하나든 두 개든 가져가셔서 꼭 학원에 활용해 보시면 정말 아이들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사에서 어떤 압박도 하지 않았어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그 월말교과 문제는 어떤 걸로? 100점 평가로 데일리 테스트 저희가 보거든요. 그 중에서 많이 틀렸던 것들 뽑아요.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그 하나, 네. 그 아까 그 마인드맵 그리는 거는 네. 어떤? 단원별로, 네. 예를 들어서 뭐 소인수분해다. 네. 그럼 소인수분해 가운데 써. 거기에 관련돼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해서 적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은 처음 써보다 보니까 마인드맵을 잘 못 그려요. 그럼 이제 휴대폰 꺼내 해가지고 찾게 해요.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애들 인터넷에서 그 검색하는 기능 있잖아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검색시켜요. 뭐 모르는 게 있어 질문해? 그럼 찾아봐. 저는 휴대폰 걷지 않거든요. 그 조절 능력, 본인의 조절 능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 시키거나 뺏거나 하지 않아요. 앉아있는 것도 그냥 똑바로 앉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똑바로 앉으면 키 2cm 더 크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앉을 수밖에 없게끔 휴대폰을 안 꺼낼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자꾸 만들어요. 했을 때 마인드맵이 왜 좋으냐면 계통의 흐름을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수가 다 잘하는 게 아니구나. 또 내가 요때 쉬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인드맵을 그리고 계통의 흐름을 자꾸 잡아주면, 우리 계통도 있잖아요. 뒷메스 보시면 계통도 있거든요. 그 계통도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걸 애들한테 매번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도 쉬면 안 돼. 계속 다녀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의 실력을 키워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다녀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꾸준히 실력 강화를 시켜주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년별로 모아서 시키시는 건가요? 어떤 거? 마인드맵.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잠깐 한 5분 이렇게 해서 시간 내서 시켜주세요. 아니면 처음에는 학원에서 하다가 집에서 그려오라 하면 더 잘 그려와요. 색칠까지 해와요. 이번에 생각노트 대회 있잖아요. 난리 났어요, 지금 저희 학원. 마인드맵 3개 그리던 애가 4개, 5개 그리고요. 난리가 났어요. 또 궁금하신 거? 다시 한번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